김수민의 뉴스 밑장 휴지기에 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스 밑장 시즌1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었죠. 근데 주로 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모처럼 게스트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진행자 1명, 게스트 1명 이렇게 출연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패널들도 같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서울에서 특별히 한 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보니까 조범동 씨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악플들이 막 달리던데 조범동 재판은 정경심 재판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렇게 치면 그동안에 그네들이 했던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했던 여러 거짓말과 허위 해명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네, 그 부분은 따로 녹음을 하든지 하고요. 오늘은 다른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언론에서 접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짐작컨대는 많이 알고 계시진 못할 것이다. 깊게 알고 계시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땐 보도가 별로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류의 아이템은 딴 데는 몰라도 뉴스 밑장에서는 소화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셨습니다. 윤건영 의원 차명 계좌에 관련한 네, 그 의혹을 폭로하신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일단 인사를 먼저 드리죠. 예, 김한희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한희입니다. 네. 네, 저희가 시즌 1 끝나고 나서는 이제 첫 게스트이신 것 같습니다. 언제 폭로라는 용어가 괜찮으신가요? 그거는 네. 이제 사실을 드러내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네. 네, 말이 좀 폭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네. 과격해 보이긴 처음에는 한데. 싫었는데 네. 이제는 뭐 싫어하시더라고요, 보통. 네, 네, 근데 폭로하면. 괜찮아요. 네. 국회의원들은 폭로 이런 단어 좋아해요. 세 보이니까. 자기가 네, 기자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기자 국회의원들은 네. 원래 직업이 그런 분들이라. 네. 근데 막상 우리가 얘기하는 내부 고발자, 뭐 공익 제보자 이런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사실은. 근데 네. 이제는 그냥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만성이 되셔서. 네. 폭로 맞죠, 뭐. 네. 그게 언제였죠? 요즘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서 처음에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이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4월이었나요? 아니요. 네. 5월? 기사가 제일 처음 나간 날짜는 5월 29일인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5월 말일이었고요. 네. 원래 기사가 나가려고 했던 시점은 5월 21일인가 그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계속 딜레이가 됐었고 5월 21일이 아니야, 5월 21일 전이다. 그 전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도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5월 23일 이후로 미뤄진 이유는 적어도 그 전에 나오기는 네. 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5월 21일보다 훨씬 전이었을 네. 거예요. 원래 기사가 나가려고 했던 게. 그렇죠. 근데 아마 언론 보도 중간에 체크하다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 이후로 네. 미루자 뭐 이런 게 있었죠, 또. 아닌가요? 네, 그게 그러니까 미루자는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니니까 네.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최초 제가 제보했던 기자분 이름은 제가 밝히진 않을게요. 최초 제보자요? 제가 최초 제보받은. 제보했던 네. 기자분 그분하고 제가 따로 상의가 된 부분이 아닌 동의를 받은 네. 내용이 아니니까 그 기자분의 성함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제가 최초 제보했던 기자분한테 뭐 디테일하게 들은 건 아니고 그쪽 이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뭐 팩트에 어긋난 부분이 없고 네. 그다음에 법리도 다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에게서도 다 이야기를 다 꾸준히 다 들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사도 다 완벽하게 써서 송고까지도 다 나가려고 했던 시점이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반론 취재도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다가 5월 23일이 이제 기일이잖아요. 노무현 네. 대통령 기일이다 보니 윤건영 의원 쪽 이제 그 언론 담당자 분께서 네. 기사가 언제 나가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었나 봐요. 그 언론사에다가 기자분한테. 기자분한테. 네. 네.
그래서 이제 국회를 지나가다가 이제 기자분께서 이건 이제 그 기자분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네. 기자분께서 이제 페이스북 포스팅에다가 쓰셨던 걸 제가 본 거예요. 국회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까먹고 있었는데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이게 도리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그분이 참 예의가 바르신 분이라. 네. 저랑 좀 다르게 저는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었나 그게 봐요. 뭐 이렇게 끼얹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이제 그런 거랑 다르게 그냥 원칙에 맞게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그러면 이제 기일이고 하니까 마음 편히 추도식에 다녀오시라 네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그냥 별 말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내용은 몰랐고 뭐 기자분이 그래서 아마 추도식이 그때 당시에 토요일인가 아무튼 뭐 주말을 끼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요일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잘 됐다. 나도 그러면 추도식에 다녀오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윤건영 의원이 오는지 그때 당시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가 오는지 한번 가서 보겠다. 좀 무섭네요. 아니 왜냐면 어차피 이제 저는 추도식에 매년 가던 입장이고 왜냐면 네. 제가 집이 김해거든요. 아. 그래서 당시 이제 서울에서 제가 지금 뭐 시나리오도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스토리보드 작업 영화에 이제 스토리보드 작업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 보니 이제 김해도 내려갈 겸 겸사겸사 내려가서 추도식도 참석하고 윤건영 의원이 진짜로 오는지 네. 그리고 온다면 누구랑 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백원우 전 의원이 오는지 어허. 궁금해서 네. 궁금하죠. 네. 궁금한데 그걸 육안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담대한 분이 아닌가. 네, 담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볼게 그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저 이제 동갑이라 말을 놓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분하고요. 예. 네.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봤더니 안 오셨더라고요. 윤 의원이. 네. 그리고 이제 백원우 의원은. 백원우 전 의원님은 네. 추도식에는 안 잠깐 백원우 들어오셨는데 현 의원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현직은 아닙니다. 그 선거 연설을 했었구나. 후보가 아니고. 네. 총선 때 뭐 얘기했었잖아요. 자유통합당 나쁜 당인가 뭐. 현 의원이 아니구나. 네. 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최초로 얘기를 드리는 걸 텐데 네. 봉화마을에 오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윤 의원이요? 아니요. 백원우 전 의원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날. 네. 왜냐면 윤건영 이제 당시 당선자분은 사실 네. 봉화마을에 자주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안 온다 하더라도 이상할 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백원우 전 의원분은 네.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이 되게 큰 분이에요. 그분은 실제로. 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렇죠. 고성으로 소리도 지르고 하셨던 네. 그게 진심이었다고 저는 알아요. 네네. 네, 그 정도로 울컥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빚이 큰 분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오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안 오면 뉴스가 되겠죠. 네, 근데 뉴스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추도식장에 근데 안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번에 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추도식 규모를 좀 뭐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올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사적으로라도 아니면 작게 이렇게 따로 참배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네. 제가 사적으로 알고 계신 분한테 슬쩍 여쭤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 이제 양력 제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택에 가서 아침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사에만 왔다가 갔다고. 노 대통령 자택에서 지내는 제사에 네네. 그러니까 공개된 제사는 아닌 것이죠. 그렇죠. 공개는 안 하죠. 그거는 네. 정말 사적인 집안에서는. 규모의. 네, 그렇죠. 누가 가족 제사를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때 당시는 이제 기사가 나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발절인 형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얘들이 이미 민주당 내에서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반론 취재가 들어갔던 시점이었거든요. 기사는 나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반론 취재를 하면 이런 것이 나왔는데 제가 최초 제보를 그렇죠. 했던 기자님이
윤건영 당선자 쪽하고 네. 반론 취재를 이미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제보자가 저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윤건영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쪽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다 될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민주당 쪽하고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추도식장에 나타나지 못했구나. 그리고 노무현 재단 측하고도 이야기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타나지 못했구나. 네. 하필이면 그날 추도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네.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네.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은 이것이 혹시 검찰이 네.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및 신라젠을 네. 수사하면서 노무현 재단 쪽 계좌를 뒤졌나? 네. 근데 아무리 검찰이 싫더라도 검은 그림자라고 그냥 나쁜 놈들 모를까. 근데 혹시 이 검은 그림자가 김한희 씨인가? 뭐 저도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이제 정말 혈혈단신으로 혼자 시작을 했던 제보였고 네. 4월 9일 날 날짜도 기억을 해요. 4월 9일에 제가 최초 제보했던 기자님께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제 기자님 제가 노무현 재단에 근무를 했었던 네. 전 직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연 이야기까지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전 노무현 재단에 대한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윤건영 전 의원이 네. 윤건영 전 의원이를 아니, 그런 윤건영 직감은 당선자. 상관없어요. 워낙에 네. 요즘에 전직 달고 설치는 분들이 네.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 전 지방의원이지만 그래서 윤건영 저도 방송에서 실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 큰 그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김무성 의원이 네. 선거 연설을 하다가 2016년 총선 때 말실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다. 네, 제가 성대모사 조금 하는 평론가라서요. 실제로 몇 달 뒤에 전 대통령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대통령 임기는 정해져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윤건영 의원이 네. 미래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는 실장님이잖아요. 네. 실장님이 저한테 이제 차명 계좌 개설을 지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원의 의원실에서 이제 인턴 등록을 네. 이제 TO가 생겼으니까 미래연 네. 직원 중에 한 명을 저희 내 밑으로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자리가 생겼으니까 기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저를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게끔 이제 시킨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보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건 노무현 재단과 관련된 일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저는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거는 저는 비유를 하자면 지금 정의기억연대하고 네. 정대협하고 혼용해서 쓰잖아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발전연구원이나 네. 노무현 재단이나 그런 네. 관계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네. 한 줄기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기들이 알아서 재발등 찍는 것처럼 그렇죠.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미래연에서 노무현 재단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연 사무실 안에서 노무현 재단이 시작을 했어요. 아, 네네. 네, 당시에 미래연 사무실이 광흥창에 있었거든요. 아, 네, 광흥창의 루튼 빌딩이라는 네. 곳이었고 그게 대통령 후보 선거 때 문재인 캠프가 광흥창 캠프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좀 연관이 있나요? 광흥창이라는 것이? 그거는 네. 그 빌딩은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광흥창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 하나 건너면 여의도잖아. 아, 그렇네요. 네. 네. 6호선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광흥창의 당시에는 루튼 빌딩이었고 나중에 이제 좋은 빌딩으로 이름이 바뀌기는 하는데 네. 그 루튼 빌딩에 이제 자그마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세미나실 같이 네네. 조그마한 거기 안에서 노무현 재단이 시작을 했거든요. 아, 정식으로 노무현 재단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가 아니라 아니면- 노무현 재단이 거기서 시작을 진짜 했어요. 만들자 하면서 모인 곳이 거기였었어요? 네네. 뭐 거기에 이제 구상이. 컴퓨터도 갖다 놓고 뭐 네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미래연은 식구들이 작았거든요. 인구수가 네. 작고
근데 세간에 많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후원회원 수도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단이 저희 미래연이 있던 그 큰 사무실을 차지하고 네. 이제 미래연은 작은 규모의 사무실 쪽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재단은 인구수가 더 많아지니까 실제 다른 사무실로 옮겨서 이사를 네. 떠나고 네. 뭐 이렇게 변해갔죠. 노무현 재단 관계자 여러분, 검은 그림자가 김한희 씨가 아니라면 부디 조만간에 한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명 계좌 내용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언론 보도를 처음에 봤을 때는 한 번에 머리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슬슬 써보니까 이거는 사모펀드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사모펀드는 뭐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저기로 돌았다가 불렀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간단해서 네. 김수민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있겠네요. 이게 이제 미래발전연구원에 김한희 씨가 들어간 것이 언제쯤이죠? 2011년인가요? 아니요. 제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2009년 여름,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네. 7월에서 8월 무렵에 자원봉사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뭐 중간중간 뭐 선거 캠프 같은데 딱 두 군데예요. 네네. 어디냐면 한 군데는 김창호 당시 이제 국정홍보처장 전 국정홍보처장이 아마 분당 쪽에 네. 그때 이제 지방선거에 2010년 예비 후보 네네 예비 후보를 이제 나가려고 네. 출판기념회를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대역 근처에서 네. 사무실을 조그맣게 왜 원래 예비 후보 차리기도 전에 조그맣게 왜 사무실 하나 차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한두 달 정도 지원을 나갔었어요. 참고로 김창호 씨가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에서 이철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네, 수감돼서 네. 징역을 살았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그분에 대한 스토리도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뭐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그건 있으면 뭐, 좀 네. 풀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갔던 곳이 거기는 조금 오래 있었어요. 그 이은희 제2부속실장님. 네. 그분은 이제 네. 마포구청장 예비후보 캠프에 있었고요. 예비후보가 역시 지방선거 때 네, 2010년. 네. 근데 이제 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님은 네. 출판기념회만 있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고 네. 이은희 마포구청장 예비후보는 본격 말 그대로 선거운동. 네네 예비후보 차려지기 좀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예비후보 경선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비후보 그 경선 직전까지 있었으니까 요즘 같았으면 안 떨어졌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네. 친노가 민주당 주류는 아니었을 맞습니다. 때라서. 네. 힘을 받기 직전이라 네. 네, 조금 어렵기도 했고 뭐 좀 사정이 몇 가지 있었어요. 네. 네, 기억하기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미래연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미래연이 지금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고 하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친노 진영의 친정 근거지 같은 네.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작인 진보의 미래하고 연관이 있는 곳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자원봉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기는 하지만 뭐 이야기를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정책을 이제 말 그대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아주 거시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구상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한 이름에 있어요. 정답이 한국의 미래를 발전을 위한 네네. 네 진보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연구소를 차렸고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은 뭐 과학기술연구회 그다음에 민주주의연구회 네. 그다음에 뭐 몇 가지 뭐 연구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뭐 교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가 아닌 이제 그냥 일반 뭐 대학원생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소모임처럼 각자가 네. 사람들은 좀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각자가 공부를 좀 와서 하고 네. 그러면 미래연에 이제 소속된 저희는 이제 간사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게 미래연이에요. 네. 그럼 미래연은 그게 꾸준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지였던 거예요, 원래는. 네.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러면 미래연에서 하는 일은 원래는 그런 일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만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정기적으로 세미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럼 세미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연구 결과물이 일종의 발제집처럼 만들어져서 그게 꾸준히 누적이 되고 네.
후원회원들에게 그 연구 결과를 일종의 뭐 뉴스레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송을 해주고 네. 그리고 그 후원회원들은 그 연구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회비가 들어오게끔 그걸 관리해주고 네. 그 일을 하는 게 정상적인 원래 미래연의 일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2011년 정도부터는 그게 완전히 변질이 되어서 정치적인, 정파성이 너무 가득한 연구 용역 집단이 되었고, 그러니까 네. 겉으로는 연구 용역 집단이 됐던 거고, 네네. 그 차명 계좌가 아주 핵심적인 단서라고 네. 저는 봤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제보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이제 소설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제 차명 계좌라고 저는 이제는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윤건영 실장은 저한테 그걸 무자료 통장이라고 불렀거든요. 무자료 통장. 네. 어떤 자료가 없다는 뜻이죠? 이게 저도 이번에 제보를 하면서 알았는데 자료로 남기지 않을 통장?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한희 씨 이름으로 무자료 통장을 하나 개설해라. 그것이 2011년 5월 17일. 네, 네. 이때가 한창 친노 세력이 시동을 막 걸고 그때 대표 주자가 전까지는 유시민 전 장관처럼 돼 있었는데 봉하 재보선 패배를 하고 약간 문재인 전 실장 쪽으로 바뀌는 뭐 이런 분위기였고 제 기억에 이게 그때의 정치적 분위기가 전 좀 생생해요. 친노 세력이 막 시동을 걸 때. 그리고 그랬을 거예요. 낙곰수도 이때쯤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귀를 닫고 있었던 시기고, 근데 이제 미래연 안의 내부 분위기만 기억을 하자면, 당시에 일단 제가 이제 미래연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KTX 티켓 끊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홈페이지 디자인, 뭐 행사 디자인, 뭐 예를 들면 뭐 생수 주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네. 뭐 이렇게 회의를 하면 회의에 필요한 다과 주문하고 사람들 앉아 있으면은 자리마다 간식 올려놓는 것부터 모든 일을 하셨군요. 네, 네.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회의석상에 누가 오는지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 기억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문재인 문재인 그때는 전 전 이사장. 실장. 그때는 그땐 이사장이다. 현 이사장이고. 네,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미래연 그때 당시에 이제 5월 달이면 그때는 이제 서교동으로 이사를 왔던 때거든요. 네. 네. 그때 서교동 그거는 무슨 빌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 네. 아무튼 서교동으로 이사를 갔던 시기고 네. 거기로 항상 왔었어요. 6층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2층에는 노무현재단이 있었거든요. 같은 빌딩이에요? 네. 같은 빌딩 2층에는 노무현재단이 있었고 네. 6층에는 미래연이 있었는데 이분이 프리패스를 하시는 거예요. 2층엔 안 가고 6층으로만 올라오시는 거야. 문재인 이사장이요? 네. 네네.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왜 이사장님이 재단에는 안 오고 6층으로만 가시냐. 그건 내 마음입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게 섭섭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섭섭할 수 있었어요. 있죠.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유시민 이사장이 제가 봉화마을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네네. 이분은 봉화마을에 안 오세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런 스타일들이 있죠. 네. 그런 마음을 아마 그때 당시에 노무현재단 근무자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뭐 KTX 네. 티켓도 제가 그렇게 항상 끊었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 2011년 5월에 윤건영 당시 실장, 네. 윤 실장의 지시로 네. 김한희 씨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을 했고 네. 1,100만 원이 처음에 네. 입금되는 네. 거죠. 그리고 그 돈은 김용익 이제 전 의원이죠. 현재 지금 직함이 그 보험공단 이사장인가요? 그렇게 예.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현직인지는 그분이 잘 무슨 모르겠어요. 무크지 용역 대금으로 번 돈이었다. 라고 네, 그때 당시 이제 윤건영 실장님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김용희 그때 당시 원장님이 제게 이야기를 네.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윤건영 실장의 주장이다. 네. 얘기다. 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무크지를 제작하는 비용은 법인에서 법인 계좌에서 나갔는데 네, 네. 법인의 공식 정식 계좌에서 나갔는데 네. 그걸로 번 용역 대금, 번 돈은 김한희 씨 이름으로 마련되어 있는 차명 네, 계좌로 네. 들어갔었다. 그게 첫 1,100만 원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여러 차례 이게 또 입금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입금을 왜 이 계좌로 이 계좌는 결국에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하자면 뭘까요? 네. 무슨 계좌였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게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처음에는 꼼수로 만들어진 통장이었다고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뒷돈을 만들기 위한 네. 처음에는 아주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기준점을 다시 얘기할게요. 네. 2011년 처음에 만들 때는 무서웠어요. 아, 느낌이 들었어요. 좀 이상한. 왜냐면은 1,100만 원이라는 그런 큰 돈을 네. 자기 이름으로 된. 현금으로 들고 가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아, 현금을 그때 들고 은행에 가서 개설을 하셨던 네네.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통장 제가 만드는 그 내역을 보면 네. 현금 입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들고 그때 이제 5월 달이지만 조금 더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으로 이렇게 걸어가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통장을 개설했던 건 광장이거든요. 근데 네. 그 중간에 보면은 이사를 가거든요. 서교동 쪽으로. 네. 그래서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좀 불안하지 않아요? 1,100만 원인데 어디 날치기 예. 오토바이 타고 막 탁 채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걸 왜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하시지 윤 실장께서. 그러니까요. 1차적으로는 그게 무서웠고 네. 2차적으로는 이게 불법이라는 걸 저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따로 만드는 네, 거. 차명 계좌라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잖아요. 2011년이면 제가 그때 당시 26살인데 회계를 담당한 거는 네. 그때 5월이잖아요. 네. 4월 달부터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일은 제가 담당해 본 게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됐던 시기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도 처음인데다가 갑자기 나한테 차명 계좌를 시키는 실장인데 내가 이걸 거부를 하기에는 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틀린 건데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내가 거부를 하자니 제가 그때 당시엔 윤건영 실장을 좀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위압적이라서 무서운 사람인 게 아니라 되게 일단은 짜증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고 그런 얘기 막 해도 돼요. 네. 뭐 사실인데요. 아, 뭐. 그래요?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 뭐 사람 성격을 떠나서 상사고 하니까. 아니요. 저는 네. 상사라도 이렇게 옳지 않은 소리를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성격이에요. 이거는 네. 주변 분들에게 뭐 다 이야기를 해도 네네. 네, 아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느낌. 예, 뭔가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되게 어려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틀린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절대 친하지 못했어요. 그럼 왜 윤건영 실장이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직원에게 이 차명 계좌 개설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제가 회계 담당자였으니까요. 아, 회계 담당자고. 네네. 좀 수월하다? 일 처리하기가? 이름도 본인 이름이고 돈 뺐다 넣었다 하기도 수월하고 그런 이유였을. 아니요, 일단 실무 담당자로서 네. 제가 회계 담당자이고 네네. 그리고 제가 막내였고 막내한테 맡기는 게 부담이 되거나 이러진 않았을까요? 그거는 윤건영 실장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네. 근데 이 그거는 부분은 답변을 좀 궁금한 대목일 것 같아요. 사람들도. 네. 네. 물론 이제 김한희 씨가 꼭 답변해야 될 네. 문제는 아닌 것으로 그리고 보이고요. 아마도 윤건영 실장님은 당시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본인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다. 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느 정도 단도리가 가능하다. 네, 뭐 이렇게 네. 보실 수 있겠고. 이게 또 참고로 이후에도 입금들이 쭉 되는데 네. 이게 미래연 직원들 명의로 입금이 되고 그들이 네. 이제 각자 뭐 지자체 용역을 따서 네. 번 돈을 입금했다. 네네. 예,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게 미래연에 쓰이라고 입금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왜 법인 정식 계좌로 입금을 맞습니다. 안 했을까요? 저도 이제 그 시점부터는 네. 그 중간 과정이 있는데요. 네네. 그 중간에 이거 여기 통장 내역이 다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중간에 보면 민주주의 연구회 뭐라고 해가지고 네네. 제가 그 법인 카드가 없어서 민주주의 연구회 분들한테 무자료 통장 카드 드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하. 6,100원인가 네. 해서 오봉팽이라는 베이커리에서 네네. 그 회의비 이렇게 해서 쓰인 게 있어요. 그
차명 계좌에 있던 돈을 네. 조금 쓴 게 있다. 네, 그 왜 체크카드가. 6,100원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싸게 저도 드셨네. 그러니까 아마 민주주의 연구회 소속 네. 그 이제 뭐 연구원 한 분이 회의비 쪽으로 이제 내려오셨다가 네. 뭐 아마 혼자 오셨었나 봐요. 혼자 오셨다가 네.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귀엽게 쓰셨군요. 빵 하나, 뭐 커피 하나, 뭐 이렇게 먹고 가셨겠죠. 네. 그런데 체크카드,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당시 이제 막 다들 용역 때문에 맨날 네네. 다 이제 출장 나가시던 시기라 법인카드가 없었고, 네. 저도 이 시점에서는 그냥 안이하게 이것도 그냥 미래연 계좌다. 이제 무서움이 좀 덜해진 거죠. 왜 그냥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네. 조금 그냥 겁이 없어진다기보다는 네. 만들 때는 무서웠는데 왜 약간 왜 법인에서도 그냥 회계 담당자가 현금을 이렇게 계속 들고 있다 보면 네. 거래하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자기 명의의 그냥 통장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고 체크카드로 쓰고 나중에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네.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이것도 그냥 미래형 계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고 6,100원을 네. 그분한테 쓰라고 이제 제 체크카드를 드린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윤건영 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장님, 요것도 그냥 무자료 통장 카드로 쓰면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순진하게. 그러니까 네. 윤건영 실장이 어지간하면 무자료 통장 쓰지 말라고. 어지간하면 쓰지 마라. 네. 예, 어디다 썼는지는 또 나와 있는데요. 잠깐 그 전에 지자체 용역을 받아서 이제 쓴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자기가 일단 받은 거를 내놓은 거죠. 맞습니다. 지자체로 바로 받은 건 아니죠. 지자체한테 바로 이 통장으로 안 입금.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럴 수는 지자체에서 없겠죠. 그분들한테 원고비 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네. 아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자체에서는 개인한테로 절대로 못 들어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네. 미래연에서 직접 따낸 용역 같은 경우는 미래연으로 통장으로 직접 네. 그 예를 들면 뭐 노원구에서 따낸 용역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서 미래연 법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와요. 네, 그렇겠죠. 노원구청 무슨 뭐 교육과 네. 뭐 교육행정과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개인 이름으로 지금 차명 계좌로 들어온 건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연구소가 뛴 용역인 거예요. 근데 물밑에서 사전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그 연구소가 미래연이 해야 할 몫을 대신 띈 거예요. 바지사장처럼. 네네. 근데 얘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른 지자체와의 예를 들면 수원시와 네. 수원시 염태영 시장과 네. 그 연구소 시민사회경제연구소가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냥 다 이름 얘기할게요. 아, 예, 예. 그 시민사회경제연구소와 염태영 시장은 루트가 없어요. 아, 직접적으로 뭐 닿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우리는 일종의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네. 네.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네. 제가 좀 저작거리에서 커서 그리고 단어가 뭐 좀 그런 고급스럽지가 못해요. 역할 자체가 위법은 아닐 테니까요. 뭐 아닌가? 저는 저기랑 법리적인 알아보세요. 판단은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거는 아마-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주실 네, 거라고 네. 봐요. 그래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시민사회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를 썼고 얘네가 그러면 수원시에서 받은 용역비를 받죠. 네. 그러면 시민사회경제연구소에서는 돈을 통으로 받았으니까 이 용역비를 이제 각자의 이 몫으로 네. 미래연 연구원 분들한테 쏜 거 같아요. 아, 그러면 미래연 연구원에서 이 차명 계좌로 입금을 한 그 직원들이 그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그 연구소의 소속 사람들은 아니었던 건가요? 아닌 거죠. 아. 미래연 직원분들이신 거고 네. 제가 그 보고서를 봤는데 보고서에 양쪽에 이름도 없어요.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아니었다는 네, 거죠. 보고서에 이름도 안 올라가 있어요. 심지어. 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 있죠. 네. 예를 들면은 그 하다못해 보고서를 인쇄하는 비용. 네네. 그다음에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누구를 인터뷰할 때 발생했던 비용, 네. 뭐 회의비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또 다 법인 계좌에서 발생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입금 중에 보면 어떤 거는 뭐 강아무개 씨 같은 네. 경우는 470만 원을 법인에 입금을 했는데
이체 오류 환불이라는 명목으로 네. 다시 출금을 해서 네. 이것을 김한희 씨 명의의 소위 차명 계좌로 입금을 네네. 하고 이거는 어쩌다가 벌어지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 이분이 이제 용역대금의 그 성북구청에서 이거는 아예 근데 흔적조차도 없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다른 용역들 같은 경우는 네. 다 그래도 맥락이라는 게 회계 장부를 보면 맥락이 보여요. 네. 뭐 회의비라는 것도 있을 거고 출장비니까 뭐 네. 기름값도 있을 거고 톨비도 있고 그런 게 다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 성북구청 용역비는 맥락이 안 보여요. 저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일에 쓰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연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네. 뭐 무슨 여론조사 비용인가 뭐 아. 그 정도만 남아 있는데 네. 저는 실제로 그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물도 없어요. 이건 이상한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왜 그 시사저널에서 네. 기사 나온 걸 보시면 성북구청에서는 미래연에 준 당시 용역도 맞죠. 없었다라는 네.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거기서는 자료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시간이 지나서 폐기를 하나? 이게 파기가 됐다 하더라도 네. 입금된 내역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입금된 내역도 없다고 아, 하거든요. 이상하네요. 그리고 지금 다 거론됐던 지자체들이 민주당 소속 일단은 그렇죠. 네. 네. 뭐 이 자체 참여정부 인사들 그리고 네. 박근혜 정부요? 아니요 참여정부. 아, 참여정부. 네. 그렇죠. 참여정부의 청와대에 몸담았던 소장파 정치인들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많이 구청장이라든지 당선이 네. 됐었죠. 그렇게 또 돈이 조성된 것도 그렇지만 자, 또 중요한 것. 아까 예. 그거 478만 원인가? 그거 아, 네. 한번 아, 좀- 이체 오류 네, 환불. 그거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그 돈이 이제 그분이 국정기획상황실로 들어갔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 돈을 이제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한 차례 하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거 입금 잘못한 거다라고 아마 저한테 이야기를 아, 하셨나 봐요. 네. 이거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이체 일단- 오류 환불이라고 네. 보내드렸겠죠. 근데 퇴사를 하세요, 그 뒤에. 직후에요? 얼마 안 돼서? 네네, 얼마 뒤에 아, 퇴사를 네. 하시고, 네. 퇴사하시고 나서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취재하시던 기자분한테 들었습니다. 네. 성북구청으로 가셨더라고요. 아, 이분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윤건영 의원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죠. 네네. 네. 네, 그건 이제 그 뒤의 일이고, 중간에 이제 성북구청으로 간 뒤에, 아, 그 전에, 그러니까 미래발전연구원을 나와서 성북구청으로 갔다. 네네, 아, 바로 직후에 네네. 성북구청으로 간 그 시기에 차명계좌로 478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성북구청에 가고 난 다음에 네, 계좌로 그것도 차명 계좌로 네네. 법인으로 바로 뭐 이거 기부입니다 하고 넣을 것도 아니고 네, 당시 그러니까 한턱? 공무원 신분일 때, 한턱 같 이거는 김한희 씨 주장이 아닙니다. 제 주장인데요. 왠지 한턱의 느낌이 드는데. 네. 아니 저는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이게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초에 이런 계좌를 만들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그 중간에 윤건영 의원이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데 뭐 네. 그런 얘기들도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다 나중에 자기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봐요. 네. 윤건영 의원이 주장했던 근데 사실은 결국 그 주장들은 인터뷰에서 했던 주장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네네. 수사기관에 앞에 가서 했던 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기분은 좀 나쁜데 왜냐하면 저는 그게 결국에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네. 좀 어떻게 보면 속상하게 저는 속상했어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범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저는 얘기를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여기서 밝히셨죠. 뭐 나도 네, 꾸준히 처벌 받아야 할 게 있으면 받겠다라는 게 김한희 네. 씨 입장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같이 고발을 해달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 법세련이라는 갑자기 제가 모르는 단체에서 법세련. 네 거기서 그 윤건영 의원과 네네. 그 백원우 전 의원 두 분만 네. 고발을 해버리시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붕 떴는데 요즘에 친문 반문 양쪽에서 고발 전문 시민단체가 예. 떠가지고. 그분들이 네. 잘 모르시는데 사실 네. 저도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직원분들이 여기 이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게 네. 굉장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걸 아니다라고 알게 된 그 시점부터는 네. 멈출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네. 이 통장은 제 명의의 통장이기 때문에 폐쇄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이걸 들고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네네. 쫓아가거나 언론으로 가든 네. 멈출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전 멈추지 않고 12월 15일까지 일을 했어요. 2011년 12월 15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윤건영 전 의원님은 윤건영 의원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네. 후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원분들은 무슨 죄예요? 자기들이 네. 일을 한 대가를 여기다 넣은 건데. 보니까 뭐 이거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11월 8일에 안모 직원이 두 번에 나눠서 입금을 해요. 그러면서 570만 원 6천 원과 107만 원 1,654원 이거 왜 이렇게 나눠서 입금했을까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일일까요? 그거는 네. 아마 제가 생각하는 추측으로는 네. 그게 일종의 퍼센티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그러니까 후원금이 아니라는 거죠. 후원금인데 누가 그렇게 뭐 모종의 비율을 통해서 버는 네네. 거에 얼마를 좀 내놓기로 그러지 했다. 않았을까. 네. 뭐 강탈한 그리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자발적 결의로 우리가 지금 이 연구원에 돈이 필요하니까 아니요. 그게 뭐,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시민사회경제연구소하고 같이 일을 그쪽한테 받은 네, 그러니까 일종의 왜 니네가 보고서를 직접 작성을 하잖니. 그러니까 니네한테 아예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브로커 역할을 하는 네. 거니까 브로커라는 말은 좀 나쁜 말, 너무 나쁜 말 같은데 어쨌든 뚜쟁이? 우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미래어는. 사실은 모든 연구소들이 그런 지자체 용역을 얼마나 따내고 싶어요. 하지만 따낼 수 없는 형편인 연구소들이 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미래어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지자체장들과 그냥 진짜 형, 동생 하는 사이인 거거든요. 다들 그랬어요. 태영이 형. 네. 무슨 그렇죠. 형. 네, 다들 그렇게 불러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은 이제 어차피 이게 음의 경제인데 굳이 네. 요율을 정해놨을까 이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이제 지금 현재 시민사회 추측이라서. 네. 네. 그럼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생각은 아니요, 요 근래 이제 다시 생각했던 돌아와서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일단 뭐 앞으로 밝혀나가야 될 일이다. 뭐 이렇게 네. 보실 수 있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돈들이 조성이 됐고 이제 지금까지는 조성에 대한 얘기였고 입금된 거에 대한 얘기였고 출금된 것이 중요하죠. 네, 또 네. 윤건영 이름으로 많이 출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는 윤건영 차입금 면제나 상환 네,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윤건영 이름 세 글자만 네, 네.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금이 된 게 윤건영 명의로만 출금된 게 한 얼마 정도였죠? 잠깐만요. 요거는 네. 제가 이거 다 제가 더해 기억을 800만 원, 30만 원, 80만 원, 230만 원, 1000만 원 더하기 149만 2천 23원 그리고 109만 640원 등등등 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거 제가 덧셈을 안 해봤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5,629만 원이 조성이 되었고 네. 그 중에서 3,807만 원이 임직원에게 윤건영 실장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67.6%의 돈이 지급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네네. 기사에도 나오는 건데 네네. 참고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은 자기가 이제 내놨던 돈을 돌려받은 거다. 그리고 뭐 인건비를 좀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은 그렇게 받으려면 공식 계좌로 이 문제는 처음부터 뒤틀렸던 게 받을 거면 공식 계좌로 받고 맞습니다. 예, 입금하려면 공식적으로 입금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예, 하필이면 별도로 조성을 해놨던 이 돈이 있는 계좌를 통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밀린 인건비를 받았고 또 빌려준 돈도 상환받았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그 인건비에 대해서도 윤건영 실장은 여기서 월급을 받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냥 뭐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건가요? 보니까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네. 예, 문제가 많죠. 이거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그냥 월급 타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거 액수가 뭐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800, 30, 80, 뭐 230, 뭐 이 정도 뭐 1000 좀 넘을 때 있었나요? 하여튼 이거를 왜 이렇게 숫자도 들쑥날쑥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 이거 팟캐스트 나갈 때 네네. 음성 파일만 나가나요? 아니면 이 파일도 공개를 할 수 있어요? 아, 음성만 나가요. 저희가 뭐 그렇구나. 촬영을 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주 또박또박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애청자분들께. 제가 근데 팟캐스트를 잘 안 들으니까 네네. 이거는 꼭 들어봐야겠다. 자, 제가 법인 회계를 2011년 4월 달에 인수인계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법인 회계 양식을 하다 보면 그래도 꾸준히 해오던 그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전에 실장님들은 다른 직원들은 인건비는 무조건 제 날짜, 제 달에 나가게끔 해요. 그래서 미래한 실제로 돈이 좀 부족했던 건 맞아요. 네네. 근데 자기들 월급은 그래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처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그러니까 네. 만약에 4월 달에 인건비를 못 받았어요. 네. 그 전 실장님이 김정섭 실장님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달에 나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달에 못 나간 것에 대해서 차입금 처리를 한다라는 얘긴 거죠. 법인 네. 회계 장부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차입금 파일을 그게 이제 별도로 항상 미지급금 파일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네. 누구를 그러니까 항상 먼저 발생했던 그 미지급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딱딱딱딱 정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법인 계좌에서 발생을 했던 내역들이 파일로 항상 꾸준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럼 저는 그것만 보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항상 명목이 적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김정섭 실장님 인건비 차입금. 확실하잖아요. 네네. 아, 이거는 4월 달 인건비에 대한 차입금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4월 달 인건비에 대한 차입금인데 3월 달에도 인건비 차입금이 있었네. 네. 그러면 3월 달 인건비 차입금을 변제하고 그다음에 4월 달 인건비도 차입금을 변제해야 되겠다. 네. 아니면 이달에 돈이 좀 생겼으니까 3, 4월 한꺼번에 변제를 하는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입금을 할 때 3월 달 거 입금하고 4월 달 거 입금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면 통장에 깔끔하게 딱 보이겠죠.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명목을 확실하게 이제 통장에 기록이 될 수 있게끔 명목을 적어줬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윤건영 실장이 이제 저한테 차입금이래. 차명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면서부터는 이상하게 그 법인 회계 양식이 아닌 자기만의 회계 양식을 가르쳐요, 저한테. 네. 혹시 새로 개발하신 게 아닐까? 진짜 그런 네. 것 같았어요. 그게 왜 어떻게 되냐면. 그 양식의 뭐 차이랄까?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아까 얘기하셨죠. 그 파일에. 네네. 통장 내역에 절대로 인건비가 적히지 않도록 해요. 인건비라는 글자가. 네. 그래서 윤건영 실장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이 없어요. 일단 차입금을 변제했다, 상환했다고 나오거나 아니면 윤건영 세 글자만 들어가 있거나. 네. 네. 이것도 나중에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그리고 차입금 변제 상환이라고 적힌 것과 윤건영 세 글자만 적힌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네. 제가 예전에 혼자서 짱구를 굴려봤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김한희 씨가 처리한 거 아닌가요? 네네. 출금할 때? 네네. 그게 네, 그냥 차이가 있었던 것 혹시 같은데. 그날 달랐던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었던 예. 걸로 알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아예 따로 네네. 차입금 파일을 정리를 따로 하게 만들어요. 따로 하게 만들었다. 네. 본인이 시작하신 것은 아니고 윤 실장이 지시를 해서. 아니죠. 그렇게 해서 차입금 파일을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 인건비 파일을 이렇게 표를 따로 만들게 해요. 인건비 파일을 또 따로 만든다. 네. 통장에는 인건비라는 명목이 말을 표시되는 못 거를 쓰게 하고. 못 쓰게 하고. 그럼 임의로 인건비를 뭐 이중장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삼중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분이 3월달 지금 인건비부터 쭉 적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인건비가 쭉 미지급이 적혀 있고요. 그 인건비 미지급분이 차입금 상환이라고 해서 네. 6월 20일에 지급이 되는데 상환금은 8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임의로 책정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차입금 파일에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차입금이래. 무자료 통장에 당시에 돈이 이걸 변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었던 상태예요. 네. 그러면 실장님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인건비 지급하는 날인데 인건비를 지급해드릴까요? 네.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3월 10일이면은 다들 이제 인건비를 받는 날이니까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차입금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차입금을 스스로 무슨 말인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인건비를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 월급 주지 마. 네. 그리고 차입금으로 만들어놔. 그러면은 회계 담당자로서는 어떤 네. 느낌이냐면 자꾸 매달 300만 원씩, 600만 원씩, 900만 원씩 그 다음 달이면 1,200만 원이 빚이 네. 쌓이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인건비로 그때그때 안 받아가고 차입금으로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네네. 그러니까 금액은 같은 금액 아니에요? 뭐 금액도 부풀려지는 것인지. 아니죠. 이게 누적이 되니까 안 받아가니까 계속. 네. 근데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이었을 것이고. 근데 어찌됐건 그 빚이 자꾸 누적이 되게끔 만드니까 나중에 네. 목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한꺼번에. 법인에서는, 네. 법인 입장에서는. 네. 그게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빚쟁이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이건 이제 차명계좌에서 생기는 몫이었고 네. 저한테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 명의의 이제 마이너스 카드를 주거든요. 윤 실장 명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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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이제 주어를 얘기할게요. 윤건영 실장 명의의 마이너스 카드를 주면서 되게 생색내듯이 가서 이 카드로 얼마를 인출을 해서 법인 계좌에다가 넣어라. 법인 계좌로? 네. 그거는 이 파일에 있는데요. 뭐는 법인 계좌로 넣고 뭐는 차명 계좌로 넣고 이거 참.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실장님 차입금 정리 파일에 보면은 표가 2개인데요. 네. 실장님 차입금 정리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적혀 있는 이거는 네. 본인이 이제 마이너스 카드, 마이너스 통장 네. 거기서 발생한 그 금액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윤건영 실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뭐 자기가 이제 만들었던 차입금을 변제받은 거다라고 네. 얘기했던 거는 법인 계좌에서 얘기를 만들었던 네. 그것들인 거고요. 네. 그건 다 제대로 변제를 했어요. 법인 계좌에서. 네. 그다음에 차명 계좌에서는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카드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발생한 건 네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법인 계좌로 변제를 다 받았고, 네. 근데 또 그 변제 명목으로 차명 계좌에서 또 나갔다. 법인 계좌는 네. 이분이 이제 말 그대로 차입금을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 네네. 마이너스 통장 나는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뭐 돈 궁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적은 있어요. 미래연이 돈이 궁할 때 네. 예를 들자면은 뭐 김수현 당시 부원장이나 아니면 뭐 김용익 원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1,000만 원 정도씩을 차입금으로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런 돈들을 차입금으로 잡아두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 성격이 다른 거예요. 회계 담당자인 저한테 마이너스 카드를 직접 주면서 인출을 해서 법인 계좌로 넣어라.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도 아예 만들게끔 지시를 네. 했고 그다음에 차명 계좌에는 자기가 아예 인건비를 책정을 이렇게 해서 네.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이 그렇죠. 건강보험에 등록이 안 돼 있는. 네. 이게 지금까지 얘기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정치자분들은. 근데 여기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이건 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자, 김한희 씨의 차명 계좌로 국회 사무처에서 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각 109만 원 정도의 돈이 총 545만 원 정도가 네. 들어오게 됩니다. 왜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백원우 의원실 인턴에 대한 인건비였어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김한희 씨는 미발련에서 월급을 109만 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더 많이 받았었나요? 조금 더 받았죠. 조금 더 받았어요? 네. 그때 네. 당시에 얼마를 더 받았냐면요. 158만 원 맞나요? 급여 차액이 얼마지? 이게 제가 49만 1,990원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158만 원을 그냥 미발련한테 받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2011년 8월부터는 백의원실에서 109만 원이 건너오고 거기에 그냥 미발련 돈은 49만 원 정도만 쓰이는. 야비안에 차명 계좌에서. 그러니까 차명 계좌에서. 그렇죠. 인건비를 계속 차명 계좌에서 받으셨어요? 아니요. 법인 계좌에서 받았죠. 근데 49만 원은 그럼 언제부터 차명 계좌로? 그게 8월 달부터. 그럼 법인 계좌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인 계좌로 받던 158만 원이 다음부터는 2011년 8월부터는 국회 사무처에서 오는 109만 원과 차명 계좌에서 오는 49만 원으로 바뀌었다. 네네. 똑같은 액수. 그러니까 요게 네, 되게 늘지도 않았어. 네. 네. 일단은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은턴으로 등록이 됐던 거죠. 네, 요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아까 왜 자원봉사로 일을 하다가 뭐 갑자기 어디 지원도 나가고 그러다가 2010년 3월 정도부터 미래연에서 네. 4대 보험 가입된 직원으로 일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다가 2011년 7월 무렵에 다른 직원들은 다들 이제 막 다 출장 용역 뛰러 나가고 윤건영 실장이랑 저만 둘이 사무실에 있던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7월 초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7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탁 테이블 같은 데로 한희 씨 잠깐 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러고 앉았어요. 네.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네, 기억력 되게 좋은 네. 편이에요. 앉았는데 저보고 100원의 의원실에 인턴 자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날 보고 지금 네네. 글로 가라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겠죠, 저는 당연히. 아니 나는 미래원이 아무리 진짜 일 많았거든요. 네.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몸도 많이 안 좋아지던 시기이기도 했고 해도 그래도 어찌됐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안 좋은 이런 나쁜 일들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기분도 좀 더럽고. 그렇죠, 뭐. 네. 네. 이거 결국에는 차명 계좌 만드는 일을 본인 손으로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미래연에 남아 있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일까지 시켜놓고 나를 지금 국회로 보내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욱하고 있는데. 보통은 고마워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국회 경험을 쌓게 도와주더니. 근데 주다니. 저는 네. 근데 그래도 미래연이 좋았던 것 계속. 같아요. 네네. 네. 뭐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국회가 뭐 무슨 대단히 좋아해야만 하는 기관도 아니고. 근데 국회 정작 가신 적은 없다. 네. 뭐 근데 네. 갑자기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자리가 하나 났대. 근데 그 TO가 이제 미래연을 하나를 주고 싶은데 네. 뭐 그쪽으로 보내려는 게 아니라 돈만 지원을 해주고 네. 여기서 일을 하는 거래. 네. 그러니까 이제 한희 씨가 경력에도 도움이 될 거고 미래연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네.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한희 씨 생각은 어때? 한희 씨 경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인턴이란 스펙은 쓸 수 있는 거죠, 확실히. 그렇죠. 등록도 했겠거니.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저는 미래연 회계 담당자로서 꾸준히 윤건영 실장한테 네. 맨날 조인트를 까이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까이는 건 아니죠? 진짜 이렇게 조인트 막 물리적으로 까인다는 말이 네, 아니라 당연히 아니겠지. 뭐 예를 들면 미래연에 뭐 이렇게 법인 회계 이제 장부를 가지고 가는 거는 네. 중간에 이제 국장선에서 보이고 이제 장부라는 건 이제 주르륵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 월계표를 가지고 가면 네.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냐? 아니 실제로 후원비가 자꾸 깎이고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네. 나는 그냥 이걸 정리하는 사람일 뿐인데 마치 제 죄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마치 돈 관리를 잘못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미래연에 돈이 부족하고 이 말이 너무 막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한 8할이면 한 2할 정도는 저도 나빴어요. 경력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이. 기분 나빴고. 그리고 그런데, 2할은 아니요 저도 나쁜 거예요. 2할은 네. 그랬다니까요. 경력에 네. 도움이 될 거다. 네.
될 거다 맴돌아서 한 5분 정도 고민을 본인도 고민을 했다. 네, 그때는. 고민했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고민을 할 시간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보내줄 생각은 없었던 건가요? 등록만 해주고 실제로 국회로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할 생각은 없었던 건가요? 제안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저를 계속 여기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은. 그러니까 국회로 보내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게 네. 어쨌든 백 의원실 돈이 건너온 건데 네. 그렇다면 미래발전연구원에서 김한희 씨가 네. 백원우 연구실에서 의뢰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과제를 뭐 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미래발전연구원을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게 그 결과물들이 백원우 의원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했겠지만 그렇다면은 백 의원이 자기가 그냥 후원을 할 일인 것이죠. 그렇죠. 예. 돈을 인턴이라는 명목으로 이게 혈세잖아요. 국민의 혈세인데 그럼요.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미래발전연구원에서 따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네어졌다. 네네. 그리고 미래발전연구원 입장에서는 차명계좌로 차액을 차명계좌로 주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미발년 돈이라고 보더라도 자기들도 인건비를 아낀 거죠. 미래발전연구원이. 그럼요. 109만 원이라는 인건비를 아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뭐 국고 사기? 그렇죠. 네, 뭐 이런 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글쎄요, 그 앞에 제가 입출금 차명계좌 얘기했을 때 물론 차명계좌 맞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문제라서 네. 예,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이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뭐 모를 수 있는 뭐 제 입장에서는 네. 뭐 다른 맥락이라든지 이 해명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적어도 최소한 저의 아둔한 머리로 봐도 백원우 의원 인턴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네, 부분이에요. 전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저도 이때는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저로서도. 그렇죠. 저도 스스로 용납이 안 돼요. 네. 저 그래서 꾸준히 그랬거든요. 내가 조민이랑 다를 게 뭐냐고. 음. 근데 진짜 왜 그러냐면 네, 네. 제가 이 사실을 까먹고 저도 조국을 욕하고 조민을 욕했거든요. 자신의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워졌는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해요. 네, 어떤 나쁜 사람을 욕하는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잘못 없이 살아온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아마 지금도 악플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이제 폭로했느냐? 네네. 일단은 너도 공범이냐라는 공세는 그렇다. 나 처벌받겠다라는 것이 네. 김한희 씨 입장인 거고 그렇다면 그에 이어지는 2011년이라고 하는 9년 정도 된 일을 왜 이제 폭로하느냐. 네.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때는 제가 너무 힘이 약했고 26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적인 거지만 그때 진짜 몸이 안 좋았고. 네. 네. 어디가 어떻게까지 몸이 안 좋았는지는 안 밝혀도 되겠지만 그거는 네, 상관없습니다. 진짜 몸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12월 15일에 그만뒀거든요. 네, 바로 그 해에 그만두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차명 계좌 제가 기자분들한테 뭐 밝혔는데 나중에 네. 보면은 그 차명 계좌로 제가 실수로 그 통장 계좌번호를 외우고 있어가지고 보험사에서 돈을 들어오는 것까지 나와요. 제법 큰 돈이 들어와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건강합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제가 애를 키우느라고 바빴어요. 실례지만 언제쯤 출산을? 출산을 한 기간은 얘기를 안 할게요. 뭐 그거는 네. 그것까지는 뭐 사적인 거니까. 뭐. 일단은 그 기간 속에 네, 예, 가정의 경력 단절, 일과 네, 이런 네, 것들이 경력 단절 네, 기간이고 네. 또 저는 사실 윤건영 실장님이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될 줄 가시는 몰랐어요? 아니요, 될 줄 몰랐다기보다는 네. 딱 되시는 거를 이렇게 당선자 그다음에 네네. 되려고 하는 그 시기가 딱 보이니까 네.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런 사람이 저기까지 가면 안 된다. 네, 왜냐면 저는 다른 분들은 네. 의혹 같은 거는 보더라도 제가 직접 경험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그분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 원칙이 무너지는 경험도 했고 네. 그다음에 제가 그 사람 옆에서 있으면서 저도 본질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나까지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들었던 건 아니죠.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을 탓할 건 아니지만 일단 본인의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는 네, 네.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원칙이 무너진 것,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고발을 네.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억이 난 거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은 네네. 아이들 앞에 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되게 다양하죠. 아, 뭐 이유는 이거는 하나의 이유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좀 영악한 건데요. 네. 그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었잖아요. 네. 전 솔직히 코로나 사태 때 너무너무 실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K 방역이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뭐, 실망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저는 국가는 국민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하는 네.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한다. 네, 네.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차별을 하지만 했다. 혐오의 대상으로 일부 약자들을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약자예요. 어쨌든 전염병에 전염병에 그 신천지 뭐 신천지뿐만이 하시는, 아니라 그렇죠. 포함해서 네, 뭐 신천지뿐만이 대구에 아니라 대한 대구에 대한 혐오 발언도 있었고 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네, 어떤 누구든지 간에 정부에 네.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뭐 성소수자도 그렇고 일부 그렇죠. 예, 네. 저는 클럽 감염 때.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그 네네. 사람들이 걸리고 싶어서 자기들이 걸렸겠어요. 네. 이거는 어느 시점부터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고 난 그 직후부터는 그 사람들은 정말 운이 나빠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호의 대상이지 절대 혐오의 대상이 아니고 지적질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국가는 어느 순간부터 방관하고 조장하고 선동했어요. 뒷짐지고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이었다고 확신해요. 선거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렇다면 총선 전에 폭로,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후보 시절에 폭로할 생각은 없었나요? 아, 맞다. 이게 영악한 거예요, 제가. 네. 그 시점에 하면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공격당할 여지가 너무 컸을 거고.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했나요? 너무 많은 이슈가 터져 나오던 시기였고, 선거 때. 네,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의 전혀 타격이 없었을 것이고 당선은 당연히 됐을 것이고 이 네. 이슈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확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말 그대로 네. 찌가 올라왔을 때, 네네. 이렇게 이걸 물었을 때, 네. 그리고 대어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 네, 시작하겠다. 네, 영악하게. 어쩌면 총선 전에 폭로하지 않았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피해자도 뭐 비슷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그런 그분의 생각까지는 제가 알 수 그러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혹시 선거 전에 터트리면 뭐 뒤에 배후가 있다거나 이런 음모론 이런 것들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셨던 건가요? 뭐 근데 제가 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라서. 계획이 없구나. 네.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아니요, 진짜. 네네. 예. 네, 뭐 그냥 방향만 보고 갔어요. 저는 네. 어차피 원칙에 어긋난 건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라. 네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네. 제가 뭐 이렇게 약간 궁금해서 여쭙는 것뿐이지 사실은 뭐 이 문제가 뭐 네, 그거는 네, 저도 근데 진심을 믿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왜 이제 터트렸느냐, 뭐 터트린 시점을 가지고 시비를 걸 거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저도 솔직하게 답변 드린 거예요. 예, 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미래발전연구원 이후에 노무현 재단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예, 요 얘기로 조금 넘어갈 텐데요. 네, 자, 요거까지는 정리를 해줘야겠다. 하필이면 지금 현재 네, 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 미래발전연구원에 뭐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차명 계좌에 돈을 넣으신 분들 보니까 이제 강모 씨 있고 또 다른 강모 씨가 있더라고요. 예, 약간 헷갈립니다. 기사 볼 때 강모 씨가 2명 있고요. 네. 안모 씨, 김모 씨 이렇게 있는데 강모 씨하고 안모 씨는 문재인 의원실 비서관을 거쳐서 국정기획상황실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저 윤건영 네. 의원님 따라서 쭉 그 라인 따라서 같이. 갔어요. 핵심으로 갔죠. 네.
또 다른 이 두 분은 그렇다 칩시다. 이 두 분은 네. 뭐 계속 따라가는 사이였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다른 두 분은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다른 두 분이 네. 아니라 한 분일 거예요. 그 한 분 네네. 뒤에 나오는 김모 씨는 네. 차명 계좌에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차명 계좌는 세 분까지네요. 근데 미래발전연구원 직원이기는 했었죠. 네, 저 아마 제 후임으로 들어오셨던 후임 회계 담당? 분이 네네. 회계 담당 그럼 바로 자기 직무 후임이시군요. 네, 어차피 제 명의의 차명 계좌였기 때문에 네. 이 차명 계좌 통장을 그분한테 제가 인수인계하고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건 저는 그러니까 모르는 그 통장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그냥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털고 그러니까 있는 잔액 돈만 없이. 그러니까 잔액을 그러니까 이 모든 통장의 잔고를 네. 다 윤건영 실장님한테 다 보내버리고. 윤건영 명의로 모두 보내고 그렇죠. 나서. 네. 여기에 네.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이 김모 씨는 이 차명 계좌하고는 관련이 없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도 뭐 수사기관 우리 네네. 검사님께서 좀 열심히 좀 네. 많이 바쁘시겠지만 예. 열심히 너무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시면 검찰 편이라고 얘기를 들어요. 아니요, 저는 응원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잘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만 해도 검찰 편이다라고 하는. 뭐 검찰 편이면 안 되나요? 난 몰라. 파이팅. 이건 저의 목소리 아닙니다. 남부지검 누구더라? 이름을 까먹었어요. 지금 남부지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갔다 오셨죠? 아니요. 수사 안 들어갔어요? 저 전화도 안 출석 예정이 없나요, 지금? 네. 지금 수사가 착수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검새들이 진짜. 제가 듣기로는 이게 검새야, 얘들아. 그러니까 화이팅이요. 우리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쫀다. 이런 것도 수사 안 하는데 뭐 이렇게 검찰이. 제가 알기로는 조사서도 안 작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왜 알겠습니다. 조사서를 안 쓰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얼마나 바쁘시면. 법세련이 고발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다른 강모 씨는 청와대의 다른 부서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이번 총선 때 도전을 했는데 공천을 못 받은 요 정도 그 직원분들의 근황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저는 뭐 딱 찍어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끈끈한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느냐 뭐 이런 뭐 좀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들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어쨌든 간에 뭐가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들고